안녕하세요. 최근에 이 스톡 스플릿 관련해서 많이 질문들을 해주셔서, 그리고 이게 또 언제 다음 타자가 나올지 모르는 타임 센시티브한 테마이기 때문에 짧게라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근데 한 가지 명확하게 해두고 싶은 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액면가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은 영어로 그냥 스톡 스플릿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주식 분할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한국에서는 액면 분할로 더 자주 부르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편의상 그렇게 표기해두기는 했는데 정확한 용어는 그냥 주식 분할이 맞습니다. 아무튼 며칠 전에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2Q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가 오히려 하락 추세였던 주가가 주식 분할하겠다는 뉴스를 발표하고 그 당일날에만 한 13%가 뛰었죠. 그리고 또 애플도 최근에 주식 분할 뉴스가 있었고 그날 11% 이상 상승을 했었고 지금까지 보면 발표 날짜로부터 한 20% 이상 상승한 상태죠. 만약에 내가 87년부터 애플 주식 한 주를 가지고 있었으면 이번 달 말에 계획된 이 4대1 스톡 스플릿까지 합해서 그 한 주가 총 이제 224주가 되는 거죠. 주식 분할은 말 그대로 기존 주식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딱히 기업이 그 펀더멘털에 대한 무언가를 시그널링 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업 자체에 대한 변화는 없어요. 단지 이 주가의 단가가 바뀐 것 뿐이죠. 이 프라이스 태그가 바뀐 건데 그냥 1000불짜리 주식 한 주 갖고 있었으면 그게 250불짜리 주식 4개가 되는 거 그게 다예요. 그런데 달라지는 거 한 가지가 이 시장이 이 주식을 인식하는데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리테일 투자자들한테 다가오는 이 심리적인 부분이 이게 많이 변화가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1000불 넘어가는 주식이 사기가 좀 꺼려졌다면 250불 되는 주식은 사볼만 한데 이 정도의 인식의 변화.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더 넓은 범위의 리테일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의 유동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기대 심리까지 빌트인 돼서 이제 더 주가가 추가 상승하는 현상도 일어나고요. 사실 기관 입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게 한 주에 1000불이건 10,000불이건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이게 투자가 들어간다면 이 펀드 전체에서 차지하는 이 퍼센테이지 비율로 조정을 하는 거라 포지션 조정을. 요즘은 이 fractional shares라고 해서 웬만한 증권사 그냥 브로커리지 어카운트 있으면 그냥 애플 오브러치 테슬라 10불짜리 주식 이렇게도 살 수가 있거든요. 요즘엔 수수료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분할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제 리테일 시장이라는 요즘 미국에서도 급성장하고 있는 이 투자자 풀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나마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긴 해요. 아니 그럼 왜 다들 이 좋은 주식 분할을 일단 그게 기대 심리건 뭐건 하면은 주가가 오르는데 왜 다들 하지 않는 건가? 주식 분할에 단점이 있는가? 라고 보면 냉정하게 보면 이제 기업 가치를 반영하는 이 꾸준한 성장세로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 오른 주식이 그 단가만 이제 액면가만 따졌을 때 이게 비싸졌다고 해도 10,000불이 됐다고 해도 단기적으로 보는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게 별 상관이 없는데 이 주당 가격이 비싸졌다는 거랑 이제 주식이 고평가됐다는 거랑은 전혀 별개의 개념이잖아요.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주식 분할을 하지 않으면 이 주식의 단가가 아무리 높아져도 기업의 가치에 중점을 두는 이 장기 투자자들을 더 끌어들일 수가 있고 주주로 주식 분할을 해서 이 주식의 단가가 낮아지면 기업 가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단지 이 프라이스 태그가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이 단기성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기업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부류의 투자자들이 이게 주주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 주가의 변동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선호하지 않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이 스탠스의 대표적으로 이제 Berkshire Hathaway가 있죠. 워런 버핏의 회사. 지금 Berkshire Hathaway 시총이 한 510 빌리언 정도가 되는데 얘네가 지금 클래스 A 스톡을 보면은 32만 불이고요. 그리고 클래스 B 스톡은 213불이에요. 지난 1962년에 워런 버핏이 주당 7불 50센트에 보유를 했었는데 이 주식이 지금 32만 불이 됐으니까 약 430만 %가 상승한 주식입니다. 이렇게 주식이 말도 안 되게 비싸지니까 항상 언론에서도 그렇고 투자자들 애널리스트들이
그동안 이제 워런 버핏한테 심심하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주식 분할할 생각 없느냐. 그럴 때마다 워런 버핏은 항상 단호하게 주식 분할 생각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아저씨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이게 거의 40년 전에 했던 말이긴 한데 지금도 어쨌든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He said, I don't want to attract people who think a stock split is a good reason for buying a stock. People who buy for non-value reasons are likely to sell for non-value reasons. 결국 기업 가치와 무관한 이유로 이 주식 분할이라는 이 기업 가치와 아무 상관없는 이유로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 가치와 아무 상관없는 이유로 주식을 매도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내 주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뭐 이 아저씨의 성격상 생각을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Berkshire Hathaway 스톡은 계속 저 상태일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가치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만큼은 사실 저도 이제 워런 버핏 생각과 동의하는 편이고요. 이 주식 분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인식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주식 분할로 그럼 이제 파생되는 효과가 또 뭐가 있을까?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다우 지수랑 그리고 이제 S&P 500 지수에도 둘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예시로 들면 쉬울 것 같아요. 일단 애플이 4대1 주식 분할을 한다고 해서 S&P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주식 분할 효과로 주가가 상승을 해서 시총이 올라간 만큼은 영향이 있을지 몰라도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주식 분할 자체가 주는 효과는 없고요. 당연하죠. 기업 자체적으로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오늘도 제가 피자를 먹었기 때문에 비유를 하자면 피자 한 판을 시켜서 이걸 내가 6조각으로 나눠서 먹던 8조각으로 나눠서 먹던 12조각을 내서 잘라서 먹던 내가 먹을 수 있는 이 총 피자의 양은 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다우 지수는 다릅니다. 변화가 매우 크게 있어요. 원래 이 다우 지수라는 게 이 Price Weighted Index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주가의 절대적인 이 가격의 웨이트를 주는 거거든요. 이 다우에 포함된 이 특정 주식의 주가가 움직이면 이 이 달러 무브먼트에 따라서 측정이 되는 지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0불대인 애플이 이제 100불대로 단가가 떨어지면 이 다우 인덱스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 대신 이제 다우를 구성하는 나머지 29개의 기업의 주식의 변화가 이 인덱스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럼 이제 앞으로 애플하고 이제 테슬라 주식을 이어서 또 주식 분할을 할 법한 다른 이제 텍스톡이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면 일단 요즘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아마존인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 3,162불이에요. 지난 97년 IPO 했던 이래 총 3번의 주식 분할을 했었고요. 그래서 행복한 상상을 해보자면 만약에 아마존 주식을 18불에 IPO 됐을 때부터 내가 만약에 1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게 3번의 스톡 스플릿을 거치고 그리고 그동안 주가 성장한 거를 감안을 하면 지금쯤 그건 $3.8 million 돼 있을 거예요. 뭐 거의 400만 달러. 사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애플이 주식 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옵션이긴 한데 애플을 항상 이제 견제하는 이 제프 베이조스가 요즘 애플 이 주가 행보로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요즘 이제 워싱턴에서 특히 아마존한테 아주 5만 가지 트집을 다 잡으면서 이제 마켓 도미넌스 관련해서 규제를 하겠다 어쩐다 무슨 정치적으로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너무 높아진 주가도 한몫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아마존이 다우지수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도 지금 아마존 주식이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다우가 이 지수를 계산하는 방식 때문에 아마존 같이 단가가 높은 기업이 이 다우에 편입이 되면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이 지수 편입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도는 말이 아마존이 만약에 주식 분할을 한다면 적어도 15대1 혹은 뭐 20대1 정도까지는 스톡 스플릿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street talks. 그리고 또 다른 텍스톡을 보면은 이제 또 구글이 있죠. 어제 종가로 1,507불 정도였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2004년에 IPO한 이래 딱 한 번의 주식 분할이 있었는데 2대1 비율로 여기서 또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보자면 IPO 당시 주당 한 100불이었던 IPO 가격에 내가 구글 100주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그게 3억 달러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지금 어제 종가로 475불인데 2002년도에 IPO를 했었고요. 그때 15불에 IPO를 해서 그 이후 두 번의 스톡 스플릿을 실행을 했었고요. 가장 최근에 했던 게 2015년에 7대1 비율로 했던 스톡 스플릿. 만약에 내가 넷플릭스 IPO 당시 상장가 기준으로 1000불을 투자를 했었다면 그게 지금은 약 45만 불 정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200불대이긴 한데 이게 뭐 굳이 주식 분할을 해야 될 가격인가도 싶고, 그리고 사실 그동안 되게 여러 차례 스톡 스플릿을 했었어요. 벌써 9번의 주식 분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했던 게 2003년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IPO 당시에 이 25불로 상장되었던 이 주식 100주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게 약 28,800주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게 달러로는 600만 불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주식 분할이라는 게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 면에서는 좋은데, 그리고 단기적인 주가 상승 효과도 있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고 같이 성장하는 상태에서 기업 분할도 하면서 같이 이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혹시라도 뭐 특정 기업의 주식 분할이 execute 되기 뭐 이전 혹은 뭐 이후에 언제 매수를 할까, 매수 타이밍 같은 거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점을 이해하고 이제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